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식품의약국이 오늘 파이저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게 거의 확실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처방전 없이 집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구가 승인됐습니다. 양성일 때는 전화로, 음성일 때는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미시시피 주지사는 정치인들과 스태프들 수십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할러데이 파티를 예정대로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대만계 여성을 무역대표에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준받으면 무역대표로서는 최초의 아시아계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공식으로 발표한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국방장관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세금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2년 전부터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번 주 수요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사이에 긴장이 생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한 뒤 17개 주에서 텍사스주와 뜻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 자신도 17개 주 검찰총장들의 고소에 합류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주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모두 무도회고 법정에서 이길 승산 없다고 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예상했던 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9월 이후 최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목재 시장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0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군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와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연방식품의약국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 미팅 자체가 연방 식품의약국에 이제 조언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파이저 그리고 바이오엔텍의 그 백신을 이제 긴급하게 접종을 할 수 있다 하는 승인을 해줄 것을 권고를 했고 대체로 이제 그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오후쯤에서 오늘 안에 투표를 하게 되죠. 관계자들이 투표를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이 백신이 각 주정부 등에 배포가 돼서 17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지금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예정된 대로 가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력이 부작용보다 많을 때 항상 승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식품의약국이 승인하기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신 남자분과 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91세 생일을 맞는 할머님이 받으셨고 영국이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도 미국의 그 파이저의 백신을 승인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이 미국보다 먼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일이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죠. 1월 2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36만 2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어서 4월 달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이 조금 돼서 셧다운하고 스테이 앳홈 하고 나서 가장 또 높았었던 그런 때죠. 그때의 하루 사망자가 2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미국 확진자 1,500만 명 넘고 사망자 거의 29만 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요즘 가장 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아서 화요일에 219명이 숨졌고 그 전의 기록은 7월 31일이었습니다. 214명이 숨졌는데 지금 이제 또 이 기록을 또
바꿀 수도 있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면은 캘리포니아주, 특히 이제 LA 카운티,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집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사의 처방을 받았어야지만 됐는데 어제 랩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 이제 그 픽셀 코비드-19 테스트 홈 컬렉션 키트라고 이름이 아주 기네요. 네모난 상자에 들어있던데 이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고요. 점차 이제 소매업소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온라인을 보니까 질문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요. 이것을 팔기 전에. 당연히 이제 그 성인이어야지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면봉 같은 것으로 코에 있는 어떤 분비물을 채취를 해서 이 실험실로 보내면 만약에 양성 반응일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서 자세히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음성일 때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 온라인에 여러 가지 등록을 했죠. 그 등록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본인의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고요. 결국은 그 식품의약국도 더 많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라든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 백신에 대해서는 오늘 식품의약국이 긴급 접종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도 중요하고 백신을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있는가 정부 측에서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엊그제 제가 만약에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맞다면 하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맞더군요. 이 파이저사의 CEO가 보드 멤버가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름 이후에 이 파이저사가 여러 번이나 연방 정부에 자료 데이터를 주면서 이게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다 하고 추가로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도 연방 정부가 구입을 하지 않았다. 특히 이제 스캇 가티앱이라는 분이 파이저의 이사이기도 하지만 전에는 식품의약국의 커미셔너였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영국의 백신은 미국이 사기로 했지만 자꾸만 이게 이제 그 허가 같은 것이 늦어지고 해서 지금 그 파이저의 1억 도스 그리고 모더나의 1억 도스 정도만 확보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1억 명 정도 전문가들은 국민의 70% 정도는 접종을 받아야지 이게 좀 평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백신이 확보가 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백신을 맞아야지 돼, 맞지 말아야지 돼. 처음에는 맞아야지 돼가 아주 낮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고 뭐 백신 효능 좋다고 하니까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50% 정도 아니면 50%보다 약간 적은 뭐 48%, 47% 이 정도가 그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급량과 백신을 접종받겠다는 사람 의지 이런 두 가지가 지금 조금 딜레마가 있고요. 돈 많고 영향력 있고 어제 루디 줄리아니가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병원에서 빨리 해줍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악시오스, 뉴욕타임스 해외 언론은 진즉부터 그런 보도를 했고요.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있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유명한 사람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지금 아주 이제 드러내놓고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그랬고, 벤 칼슨 주택부 장관이 그랬고, 루디 줄리아니 또 대통령의 친구면서 토론의 그 코치였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이 모든 사람들이 렘데스비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약뿐만이 아니라 항체 심지어는
이 항체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에 승인이 났는데 승인이 나기 전에도 대통령이라든가 뭐 크리스 크리스티라든가 뉴저지 전 주지사라든가 벤 칼슨 이런 사람들은 그런 항체를 이제 투여받고 했었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돈도 엄청 비싼 것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고 언론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때는 의료 윤리를 말하는 거죠. 루디 줄리아니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장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을 해주고 일반 사람들은 병원 입원할 곳이 없어서 문을 닫는 거잖아요. 사실은 소매업소들이 굉장히 그 정부를 비난을 많이 하는데 주정부나 카운티, 시정부를 비난을 많이 하는데 병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원해서 사람을 치료받게 해야지 되는데 병원도 모자라고 비싼 약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경제를 셧다운 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형편이고요.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도 양성 반응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시시피가 문제인데 미시시피 주지사는 공화당입니다. 테이트 리브스라는 공화당인데 이 공화당의 주지사가 어제 그쪽 지역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뭐 크리스마스 파티를 예정대로 하겠다. 주지사니까 주지사 관저에 살죠. 관저가 넓을 테고 실내도 넓을 테고 뜰도 있죠. 뜰에서 파티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해서 뭐 할러데이 파티를 미국 사람들이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하잖아요. 친구도 초대하고 가족도 초대하고 의회 정치인들도 초대를 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이게 지금 국무부에서 다른 나라 외교관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좀 찜찜하면 오지 마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주지사가 정치인들에게 딱 초대장 보내놓고 안 와도 돼. 그런데 나는 왔으면 좋겠어 하고 초대장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미시시피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해당 언론이라든가 보건복지부 미시시피의 보건부의 가이드라인과도 다르니까요. 지금 같이 사는 가족 이외에는 당분간 만나지 말아라 하는 게 LA만 그런 게 아니라 미시시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레드 스테이트입니다만은.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환자가 미시시피도 지금 확진자가 사망자가 뭐 한 4천 명이 넘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런데? 라고 얘기하면 주지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실내에는 그 동시에 10명 이상은 못 들어가도록 할 거야. 근데 거기다 술이 있잖아요. 음식이 있고 분위기가 또 퍼지잖아요. 느슨해지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밖에서 있고 실내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할 거야. 밖에서 마스크 안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파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시시피가요,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원, 상원 뭐 120 몇 명, 뭐 50 몇 명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뭐 30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의원들만, 정치인들만, 스태프들도 많이 감염이 됐는데도 할러데이 파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조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꼭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만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주 정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 레드 스테이트 맞죠? 그리고 리틀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단속이라든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뒤에선 있냐면 이 5월 달에 플로리다주의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판, 상황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만드는 데이터 과학자가 해고가 됐습니다. 그때 해고될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좀 감염자도 적고 뭐도 적고 하는 것처럼 해라 하는데 이 과학자가 젊은 여성이에요. 어린아이가 둘이 있더군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해고당했죠. 플로리다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인에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하고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되고 나서 이 여성이
따로 원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본인이 플로리다주의 상황판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것을 훔쳐갔다.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해킹했다. 본인은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면서 며칠 전에 이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갔는데 비디오를 보니까요. 막 총을 들고 여기저기서 막 몇 명이 들어가서 손들어 막 이러니까 이 젊은 여성이 아이들이 있다. 내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있다 하니까 막 그런데도 듣지도 않고 총을 막 겨눕니다. 했더니 이 여성이 하는 말이 내 얼굴 6피트에 어린 아이에게도 총을 겨눴대요. 손들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컴퓨터 같은 거 다 가져갔고 이건 범죄 수사도 아니고 본인이 범죄인도 아니지만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범죄 수사 같지도 않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봐라.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맞지? 해고당하고 그게 끝이 아니야. 총을 얼굴에 겨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여성은 주지사가 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지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주지사가 임명을 한 뭐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법률위원회, 법률 그 패널에 공화당의 그 전에 검사도 지냈고 했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형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분 이름이 란 필립코스키라는 분인데 주이신 것 같네요. 이분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영장을 발부를 받았으니까 총을 든 사람이 여러 명 가서 얼굴에 다 총을 들이대고 한 것 아니겠어요? 압수수색하고. 그런데 쭉 그 영장 발부한 것을 보니까 이 영장 발부도 그렇고 이 케이스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케이스다. 나는 이러한 것을 주지사가 몰랐다고 하지만 모를 수가 없는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런 주지사가 나를 앉혀준 이 법률 패널 플로리다주의 judicial 그 패널에서 나는 일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딱 그 주지사에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공화당이에요. 주지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당신도 이 여성 과학자 이름이 존스거든요. 라스트 네임이 존스예요. 무슨 존스든가요? 알자 들어가던데요. 레베카. 유명한 영화 제목이랑 똑같네요. 레베카 존스 모든 사람들이 다 레베카 존스처럼 될 수 있다. 불의에 항거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공화당 변호사는 이런 일을 했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생명도 등급이 있나요? 이렇게 하고 건강 그리고 중요한 경제뿐만이 아니라 법윤리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에 다 미국에서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이제 행정부가 인수 과정이 시작이 됐고 여러 뭐 장관들 인선도 있고 하는 문제 또 차기 대통령 아직 뭐 취임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당선자의 아들에 관한 그 연방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에 관한 아마 마지막 그 입장 취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 가운데서 렘데스비르가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왜 잘 많이 안 하나요 하는데 너무 비싸요. 한 번 투여봤는데 뭐 $3,100가 넘거든요. 한 번. 그렇습니다. 루디 줄리아니는 렘데스비르 맞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벤 칼슨 교통부 장관도 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벤 칼슨 교통부가 아니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 보도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주택도시개발부의 그 장관 인선에 최초의 흑인 여성을 했다 해서 제가 최초의 흑인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최초의 흑인 여성이고 벤 칼슨이고 유색 인종으로서는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후안 카스트로 쌍둥이 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원 의원이고 한 사람은 후안 카스트로가 역시 그 오바마 시대에 같은 이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죠.
지금 보면은 무역 대표도 장관급이거든요. 무역 대표가 특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그 역할이 컸었는데 이번에 캐서린 타이라는 대만계입니다. 부모님은 대만에서 이민 오셨고 캐서린 타이는 커네디컷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게다 색깔이 딱 구분이 돼요. 얼굴이 하얀색이냐 하얀색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개다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흑인 같은 경우는 피가 한 방울만 들어가도 흑인이고 해서 오바마의 엄마가 백인이고 아빠가 흑인인데도 흑인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 해서 이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백인보다 유색 인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장관급 인선한 것을 보면은 어제도 이제 공식적으로 국방부 장관 지명자를 발표를 했는데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 지명자는 무역 전문 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만다린 아주 완전하게 하고요. 부모님이 이제 그쪽에서 이민으로 오셨으니까 무역 대표부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고 특히 이제 세계보건기구와 이제 중국 문제를 가지고 갔었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명자로 지금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방장관 지명자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반대의 목소리가 강한데 특히 민주당에서도 그래요. 엘리자베스 워렌 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인준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투표권에서 본인은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임스 마티스 첫 번째 그 국방장관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이번에도 또 이 군 출신을 해야지 되겠는가. 이 국방부가 설립되고 나서 70년 국방부가 설립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50년대였으니까 조지 마샬 국방장관이 70년 만에 또 이렇게 그 제임스 마티스 지난 행정부에 이어서 또 국방장관을 군 출신으로 해야지 되겠는가. 그것도 이제 군에서 은퇴한 지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년을 못 채워서 그 웨이버까지 받아가면서 해야지 되겠는가. 물론 이 바이든 당선자는 며칠 전에 그제였던가요? 잡지 애틀란틱에 내가 왜 이 어스틴 장군을 사성 장군을 중부군 사령관을 지냈던 국방장관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쭉 썼어요. 얼만큼 내가 부통령 할 때 그 사람을 현지에 가서도 만나서 알고 뭐 어떤 뭐에서 알고 백악관 상황실 브리핑에서도 많이 받고 뭐 등등등등 쭉 쓰기는 썼는데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방부는 민간인이 최고의 수장으로서 통치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보수 쪽에서도 진보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조지 마샬과 제임스 마티스는 그랬는가? 그건 예외다. 비상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지 마샬이 그때 그 국방장관이 됐을 때는 뭐 2차 대전 장군이고 1950년 9월이었습니다. 1950년 9월이면은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전에 파병을 하기로 하고 6.25가 일어나고 나서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밀리기도 하고 하는 때였잖아요. 그런 한국전에 참전하는 그런 위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구소련과의 여러 가지 때문에 비상시 굉장히 이 군대 그 필드를 잘 아는 국방장관이 필요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제임스 마티스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군 경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너무 그 행정부 자체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당시에 같이 일하겠다고 하는 경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임스 마티스를 예외로 뒀는데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는 민주당에서조차 반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명이 될지 아니면 지명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으로 지명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왜 민간인을 국방장관으로 하느냐? 군이라는 것은 또 군 복무,
군 이런 것은 군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그 노블한 정말 숭고한 길이다. 숭고한 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 어스틴 지명자 같은 경우도 41년을 군복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한 길을 계속 가게 나면 좁은 길이라는 거죠. 장관이라는 것은 넓게 예산도 설정을 하고 다른 부서와 대통령과 누구와도 때로는 이제 말로 싸워서 논리로 싸워서 이겨야지 되잖아요. 군이라는 건 너무 강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군 출신이라고 하면은 그 국방력, 무력을 쓰기를 원하는 유혹에 스스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인으로 두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전통이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나 조지 마샬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 다른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보다 성공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제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헌터 바이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당선자의 아들이 본인이 어제 공개를 했어요. 공개한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결국은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헌터 바이든이 세금과 관련을 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철저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은 수요일에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수요일에 그러니까 이것의 총책임은 총괄은 연방 법무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이었기 때문에 제프 세션스 때였어요. 윌리엄 바가 아니라 그 법무부가 총괄을 하는데 이 사람의 그 당시의 주소지가 델라웨어,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델라웨어주 검찰총장이 쭉 수사를 해서 델라웨어주 검사실에서 본인의 변호사에게 지금 2018년부터 이런 것을 해왔다 하고 수요일에서야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냐면은 그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아침에도 트윗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 헌터의 여러 가지를 알았으면 10%는 바이든의 그 받은 표가 줄어들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금에 관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2017년 첫 번째 부인과 지금 이제 두 번째 부인입니다. 중간에 뭐 형수랑 같이 살았던 적이 있고요. 숨진 형의 와이프와 이제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면서 별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세금을 31만 3,970달러를 내야지 될 게 있었는데 뭐 크레딧 카드도 최대한 뽑아 쓰고 뭐 이럴 때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그 이제 별거 중인 부부에게 국세청에서 린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혼을 했죠. 2015년부터 못 낸 세금 11만 2,805달러가 있었고 그 세금 이제 올해 다 갚았답니다. 린도 풀렸고 두 번째는 워싱턴 DC에서도 또 그 바이든이 그 아들 바이든이 워싱턴 DC에서도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마약도 했었고 학고도 있고 또 치료도 받고 나아졌다가 또 알코올 중독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아들 아파트먼트를 자주 찾아가 봤어야지 됐대요. 다 큰 아들인데도 연락 없이 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워싱턴 정부가 바이든에게 린을 또 걸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였었으니까 2017년과 18년도에 안 낸 세금이 45만 4천 달러래요. 그런데 이제 이 린은 뭐 금방 또 풀렸고요.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크라이나와 중국 때문인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사람이 이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조지타운 대학교를 나왔어요. 조지타운 학부도 거기고 법대도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예요. 이제 컨설팅 회사를 그 차리기도 했고 존 케리 전 국방장관의 아들과도 같이 일도 하고 했습니다. 원래 뭐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알아서 일들도 같이 하잖아요.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회사에 들어갈 땐 우크라이나 그 가스 회사가 아주 그냥 평판도 너무 나쁘고 하니까 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는 뭐 이런 때 아무튼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9년도에 가스 이런 것에 대한 뭐 배경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한 달에 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받은 돈이 뭐 300만 달러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미국 국무부에서도 조사를 했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상원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해서 기소를 못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런데 그런 것에 연장선으로 세금을 쭉 들여다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당선자의 7살 아래인 남자 동생이 있거든요. 여자 동생도 있지만 발레리도 있지만 남자 동생과도 제임스예요. 이름이 제임스와 이제 다른 친구들과 중국과 이제 벤처를 한다 해서 회사 이름까지 있어요. 뭐 CEFC, 뭐 차이나 에너지라는 회사, 뭐 재정 컴퍼니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자금을 뭐 15억 달러인가를 모으려고 하다가 못 모았는데 그 돈을 중국에서 받았다고 지금 가짜 뉴스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공화당 상원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뭐 어떻게 뭐 하지를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만 거거든요. 선거 전에 이걸 확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다만 이 회사에서는 중국과 뭐 일을 한다고 벤처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회사가 이 헌터 바이든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법률 회사에 10만 달러를 입금을 했다. 그런데 공화당이 열심히 파고 또 팠는데도 부적절한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제 조절을 해서 계속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고 했는데 연방수사국도 그 다음에는 또 컴퓨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컴퓨터도 또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뭐 돈 세탁 혐의 이런 거. 돈 세탁 혐의 같은 것을 두면서 했는데 결국은 혐의가 없으므로 연방수사국에도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임기 초기에 신경이 쓰이죠. 아들이니까. 특히 큰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보 바이든이 그렇게 뭐 군인 이 둘째 아들도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마약 문제 휴가 나왔다가 이런 것 때문에 군에서 그냥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큰아들 문제 없이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간 큰아들은 그래서 사랑했고 작은 아들은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어느 아들인들 사랑을 안 하겠어요. 문제 있는 아들에겐 더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잖아요. 대통령도 아버지인데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계속 타겟 수사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발표를 한 거죠. 헌터 바이든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심정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조사해야 된다. 세금 다 합해봤자 몇 년 동안 300만 달러도 안 벌었네. 세금도 이랬네. 그 조사를 연방수사국이나 공화당 상원이나 국세청이나 연방법무부에서 다 해도 돈 세탁 탈세 혐의가 안 나왔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중국에 아예 어카운트까지 지금도 있어요. 있고 돈 벌고 하는데 그걸 조사해야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법무부를 내가 조절하지 않겠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보복성 조사 같은 거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처음에 신경을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에 써야 되는데 아들과 연관된 이거에 쓰고 옆에서 자꾸 그거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어떻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야지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좋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문제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17군데 주 검찰총장들과 같이 나도 고소하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를 좀 길어져서요. 앞부분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를 아마 그 국내 정책 카운슬이라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 책임을 지게 할 모양입니다. 바이든 당선자가요. 그리고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잊기 전에 제가 그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조지타운 법대를 졸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 다니다가 예일대학교로 편입을 해서 법대는 예일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기 전에는 없었던 뉴스고요. 끝나고 나서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다른 주, 4개 주가 결국은 그 선거를 무효로 해라 하는 것을 주와 주의 소송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으로 바로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오늘도 지금 백악관에서 주 검찰총장들을 대통령이 소집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뭐 대화도 하고 할 텐데 그 뒤에 17군데 이제 거의 그 레드 스테이트의 주 검찰총장들이죠. 검찰총장들이 우리도 텍사스와 뜻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그럼 17개 주 텍사스와 16개 주가 되네요. 그래서 17개 주가 되고 나도 그 17개 주와 같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연방대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는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것을 할 때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법무부에서 뭐 법무차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서명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변호사, 법대 교수, 최프만 법대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해서 그 여러 가지 고문도 합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번 대선에 관해서도 조금 대체적인 그 변호사들과는 법률가들과는 다른 해석을 하는 존 유 교수가 잠시 또 최프만 대학교에 머물기도 했잖아요. 최프만 대학교에 그 존 그 이스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은 그런 그 법대 교수가 서명을 하고 해서 관계자가 서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도 그러면 연방대법원 거기에 나도 같이 검찰총장들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캠페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지금 법정에서 그 잘잘못을 가리는 데는 항상 증거잖아요. 미국은 증거잖아요. 증거기 때문에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다라는 것이고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거의 50개의 케이스를 다 줬습니다. 증거 없으므로. 그러니까 많이 이것도 증거고 이것도 증거고 이것도 증거고라고 생각하시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 채택해달라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의 긴 비디오에서 한 부분을 뽑아서 여기다가 막 살을 붙여서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택이 안 되고 다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급법원에서 다 그렇게 기각된 것이 연방대법원에서 그래 맞다 하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가장 무도회다. 가장 무도회인데 프레스 무도회다.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언론에 한번 보도가 돼서 그러면 이거 끝이 아니야. 아직도 중요한 날이야. 대통령이 며칠 전에 중요한 날이 온다고 하더니 바로 이게 이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뉴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악관은 지금 이삿짐 싸고 있어요. 누구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보통 이제 백악관에서 대통령 식구들이 나갈 때는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도 가져가고 싶은 것 어떤 범위 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차이나 그릇 이미 골라놨다고 하고 짐 다 싸서 대통령 거 따로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거 따로 싸서 플로리다주의 마알라고로 보내려고 짐 싸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짐 싸면서 지금 이런다니까요. 돈은 돈대로 모으고 아주 나쁜 게 있죠. 미국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가짜야 하면서 믿으니까 제 살 깎아먹는 거죠. 미국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깎아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85만 3천 명으로 새로 청구한 사람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12만 3천 명이 많았고 지난주에 71만 6천 명보다도 많아서 9월 19일 이후에 최고입니다. 전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고요. 노동시장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는 지금 꿈쩍하지 않고 있고 게다 대고 또 백악관에서 또 다른 안까지 내놔서 시간은 더 걸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목재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너무 올라간다 하면서 주춤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집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셧다운이 되니까 그 do it yourself 집에서 뭔가를 목재로 가지고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게 목재가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답니다.
뭐 새 집 짓는 데는 그 목재값이 올라서 뭐 $16,000 평균. 그러니까 큰 집은 더 많이 들겠죠.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고 선물 그 미리 물건 사놓는 그런 브로커들은 또 올라갈 거야 하면서 목재를 사들이니까 또 값이 또 올라가고 그런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올라가면 사야 될 사람들이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값을 또 내립니다. 그렇게 순환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아니 어느 시절에 벌써 2020년에 어떤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리게 됐어요. 1927년부터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체로 한 명이지만 어떤 때는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룹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입니다. 조셉 바이든, 도널드 제이 트럼프, 그리고 헬스케어 워커들과 앤토니 파우치 박사, 조지 플로이드 숨진 이후에 그 같은 운동. 이 네 가지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